김혜령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혜령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행정의 청사진과 함께 왜 본인이 적임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도 알고 광주도 잘하는 전남 광주 교육감 예비후보 바다의 용 김혜령입니다. 교육감은 홍보나 치적을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를 가슴에 품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배움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꿔야 합니다. 저 김혜령은 영어 교사로 시작해서 교감, 교장으로 학교 현장을 지켰고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을 거치며 교육 행정을 이끌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 AI 교육특별위원으로 국가교육정책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현장과 행정, 교육 정책을 모두 경험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학교를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책임지고 교육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기술만이 아닌 관계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김혜령이 경험과 전문성으로 전남 광주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하나로 묶여 아이들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교육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첫째로 1학교 2캠퍼스 공동학과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의 학생이 학교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광주의 AI 수업을 실시간으로 듣는 공동학과를 개설해서 즉 한 학교에서 두 지역의 교육을 받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형 교원, 순환형 명강사 제도로 교육의 질을 바꾸겠습니다. 광주의 우수교사는 전남 거점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전남의 우수교사는 해양생태 특화교육을 도시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산업연계학과와 취업보장 트랙을 구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동부권은 스마트 해양에너지, 또 우주 드론, 생태바이오, 전남 서부권은 또 해상풍력, 해양관광, 수산가공으로, 광주는 첨단 기술과 AI 반도체로 특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대학과 연계해서 배우면 지역의 취업과 정주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권역별 AI 학습센터와 기숙형 교육으로 정주 여건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권역별 AI 학습센터를 구축해서 도시 수준의 교육을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과 정서까지 함께 돌보겠습니다. 통합은 하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 연결해서 더 큰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 김혜령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아이들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돌아오는 지역, 그리고 교육이 지역을 살리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과 광주 통합에 따라 교육청 조직이 비대해지고 교육감 한 명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을 어떻게 완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것인지 조직과 권한 재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주 통합교육청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현장 중심 또 데이터 기반 분권형 책임체제로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 책임교육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균형발전 정책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본청을 슬림화하고 권역 책임형 체제로 개편하겠습니다. 현재는 비대한 본청은 정책과 기획 중심으로 이렇게 축소하고 광주권, 전남 동부권, 또 서부권 3대 권역청을 설치해서 예산, 인사,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중심 조직으로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로 진학,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원을 신설해서 핵심 축으로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AI 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 교육청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의 디지털 인프라와 전남의 교육 현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학생 진단, 맞춤학습, 성과관리까지 통합 운영하는 통합별 시형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육청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학교에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주고요.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라든지 교원 배치, 또 정서 생활 지원에 대해서 결과로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다섯째로 특별 시형 교육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한다면 통합교육청은 작은 본청, 강한 현장, 그리고 연결된 시스템, 그리고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통합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 저는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김효령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구조 문제점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 교육 재정 위기는 단순한 예산 감소가 아니라 기금 사용 방식과 또 예산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재정을 전면 재편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먼저 재정 안전화 기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기금은 교부금이 줄어들거나 또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식 또는 시설 안전, 기초학력과 같은 필수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청의 비상금,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전남교육청은 약 1조 3천억 규모의 막대한 기금을 최근 3년간에 대부분 사용해버리고 현재는 거의 소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의회와 많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시피 이번에 닥친 이런 재정 위기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구조적 문제였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대비 없이 이 기금을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기금은 위기를 대비해서 남겨둬야 할 그런 비상금 재원인데 이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여력이 사라진 거죠. 두 번째는 2026년 본예산이 말씀하셨다시피 약 4,400억, 퍼센트라면 9.1%가 감소됐는데요. 이것은 학생 수 감소 또 그리고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줄어드는 데다가 또 기금 전입금까지 줄어들면서 이렇게 재정 충격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특히 전남도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일시적으로 확대했던 구조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을 사용하면서 예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음해에는 큰 폭의 예산 절벽으로 이어진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세 번째는 예산의 사용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여전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나 이런 행사성 또 보여주기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기초학력 그리고 또 학생 지원과 같은데 이런데 사용해야 될 교육 본질에 대한 영역이 많이 흔들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예산들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연결되는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또 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최우선 예산으로 보장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중장기 재정 계획을 통해서 다시 기금을 적립하고 또 재정 안전판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하는 예산 구조로 바꾸느냐에 대한 방향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산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바로 세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남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강수경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놀범 정책이 시행될 당시에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청은 도내 425
35개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해서 참여율이 전국 1위라고 홍보를 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도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전국 평균이 약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남의 참여율이 100%라고 홍보하는 것은 충분한 검증과 준비보다는 홍보와 실적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공적인 영역이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후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실제로 나아졌습니까? 전남교육은 그동안 학력 격차, 그리고 또 기초학력 미달, 수능 취하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학력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우려가 큰데요. 전남교육의 이러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그리고 수능 거의 최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교육은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현재를 그를 통해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가치교육입니다. 신채호 선생께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미래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2023년과 24년에 장성의 한 모 중학교에서 리박스쿨 교재로 민원이 발생했고 결국 학교장이 명예퇴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안이 과연 도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았겠는지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후에 리박스쿨 등 역사 왜곡 교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25년 6월 전남교육청은 선제적으로 관련 정황이 전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8월에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도서 비치와 대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이 없다고 홍보했던 전남교육청이 불과 2달 만에 전남교육감이 리박스쿨 교재에 대해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경력과 활동을 돌아볼 때 본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성과는 무엇이며 그것이 통합특별시 교육행정을 이끄는 역량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 현장, 또 교육행정, 국가교육정책 수립 경험과 그리고 나이스 개발 참여 등 디지털 AI 능력을 갖춘 미래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바로 통합교육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통합교육 리더십의 핵심 역량이라고 봅니다. 첫째, 저는 교사, 교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 어촌 및 섬지역의 작은 학교와 도시형 과밀 학교를 모두 경험했고요.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교육 문제를 해결했던 실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격차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으로 이어지는 교육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육, 보건, 급식, 학원, 교습소, 다문화, 외국어 교육, 민주시민교육, 학교폭력까지 폭넓은 업무를 직접 담당했고 또 교육장으로 재직 시에는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직접 실천하면서 조정과 협력의 리더십과 교육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 AI 교육 특별위원으로 국가교육정책 수립에도 참여하면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안목도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 중인 나이스 개발에 참여하면서 교육체제 전반을 이해하고 시스템으로 연결해본 경험이 전남 광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행정, 정책 그리고 디지털 AI 활용까지 모두 경험한 미래교육 전문가로서 통합특별시 교육을 흔들림 없이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도갑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도갑 후보님, 예, 우리 학생이나 교육자가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의 도박 중독은 이제 예.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빠르고 확산되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교육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또 불법 사설 토토, 확률화 아이템, 코인 주식 단타 투기까지 학생들이 접하는 도박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학생 도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도가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중에 만약 그런 의혹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깊은 고뇌와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 역시 참으로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는 처벌이 아닌 예방과 처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도박 조기 발견 시스템과 전문 상담 센터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또 학부모 연계 관리와 유관기관 협력 체제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학생 도박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환경과 구조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구조적 해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와 관련되어진 전문가이신 우리 김 후보자님께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먼저 질의에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라는 것은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배우도록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듀테크를 통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핵심 도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역별 AI 교육센터를 구축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또 광주는 광주의 특성을 살린 거, 그다음에 전남은 전남의 특성을 살려서 디지털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태어났든지 공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토론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경험, 이벤트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힘입니다. 광주는 과밀과 경쟁, 전남은 학교 소멸과 학력 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이 차이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저 김혜룡은 영어교사로 시작해 교장, 교육장, 그리고 국가교육원의 디지털 AI 특별위원까지 현장과 행정, 국가정책을 모두 경험한 미래교육 전문가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은 도구를 활용하되 관계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이 한 가지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전남과 광주를 안정적으로 하나로 묶어낼 준비된 리더, 교육 전문가 바다이용 김혜룡입니다.